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마랑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실이 드러난 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검토하기 위해 보관 중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지난달 10일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그리고 직무 연관성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고 참여연대는 지난주 재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강덕구 의원실은 권익위에 2017년 대통령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이 문서의 해석을 적용해 명품백의 실체적 성격과 위법성을 나름 치열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실체적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항은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공직윤리법 제15조의 선물은 공직자 및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말하므로 명품백은 대통령 선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냐 없냐 언론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없으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의 실체는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없는 대통령 선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해서 보관 중이므로 합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꼼수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선물인 명품백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3일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라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서 권익위가 회신을 했습니다. 문서는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나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물인 명품백은 문서의 기준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문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대통령 선물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는 100만 원 범위 내의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뢰의 목적인 경우에는 5만 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대통령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선물 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 정보로부터 받은 선물에 준하여 처리라고 적시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적용해 명품백의 위법성을 판단해 보면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백은 첫 번째 기준, 사적 관계에서 100만 원이 훨씬 초과합니다. 두 번째 기준, 사교 의뢰의 목적인 경우 5만 원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권익위의 대통령 선물 위법성 판단 두 개 기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인지가 핵심입니다. 명품백 제공자는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0만 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따른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2017년 권익위의 대통령 선물 위법성 기준을 적용할 때
불법 대통령 선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와 그리고 공직자,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처벌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의 1차 신고에 대해서 종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인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바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다면 중대한 탄핵소추의 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참여연대 1차 신고에 대한 종결 처리는 2017년 회신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불법적 적용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여연대 재신고는 반드시 신고돼야 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받은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과거 권익위의 기준을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합법이라고 하고 권익위가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검찰이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인카드가 세세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던 야당 대표 부부는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소환은 누가 보아도 국민 전환용입니다. 상대방을 밟고 죽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반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더 보여주는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무능한 사람의 얕은 술수입니다. 사상 최고의 소상공인 부채, IMF 이후 최악의 서민 경제 파탄 상황에서 서민 가게를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으로 승부를 펴야지 또다시 집어든 카드가 야당 대표 소환을 통해 국면 전환이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총선 패배 그리고 120만의 국민의 탄핵 소추 요구, 야당 내의 최병 특검 수송 흐름 등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물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국민은 정말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얕은 수로 국면 전환할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민심의 소리, 그야말로 민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큰 틀의 대통령으로서 본질적 고민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